이어서 대여금을 둘러싸고 또는 조금 더 내용을 풍부하기 위해서 금전 청구 등을 둘러싸고 채무자 측에서 나름대로 뭔가 따지면서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어떤 공격을 막아내는 이런 틀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소송 유형 그런 것 등을 보려고 그래. 채권자가 돈 받을 게 있다고 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야. 이랬을 때 어떻게 다툼이 벌어질 건가? 자기 입장에서는 사실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법 이전의 분쟁으로서는 돈 갚아라, 왜 안 갚냐, 너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송이라는 재판이라는 단계에 있어서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누가 깝깝해서 이제 안 되니까 받겠다고 적극적인 액션을 해야 되냐면 채권자가 해야 돼. 그치? 시시비비에 대해서 다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람은 채권자. 채권자가 그러니까 뭐야? 이행하라라는 소송을 내서 재판을 걸겠지. 그럼 채무자는 그때 아니다라고 답변, 방어를 펼치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건 채무자 측에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수가 있어. 채무자는 스스로 채권자를 타깃으로 너에 대해서 채무 없다. 그러니까 본래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채무자는 실제 자기가 갚을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닌 거라고 생각되면 가만히만 있으면 돼. 누가 깝깝해서 먼저 치고 들어와야 돼? 채권자가 원고가 돼서 자기를 피고로 삼아서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스스로 참다 못 참고 먼저 뛰어드는 거야. 그것을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라고 그래. 그럼 이런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조금 이례적이야. 채무자는 가만히만 있어도 법적인 상황에서는 안 갚아도 되는 상태에서도 일단 가만히만 있으면 돼. 누가 갚아야 되느냐라고 결론이 언제까지 내서 해야 되는 것 단계에서의 그 장면을 생각한다면 판결까지 가서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갚는 것이라고 되는 건데 그 이전에는 자기는 버티고만 있으면 돼. 버티고 있으면 안 갚는 것인 상황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뛰어들어서 안 갚겠다라는 취지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지. 이랬을 때 그렇게 부존재 확인 청구를 내려면 일반적인 이행 청구는 채권자가 돈 받겠다고 내는 이행 청구는 소의 이익이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이행 소송으로서 자기 주장상 채권자의 주장상 상대방이 나한테 돈 갚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이런 소송은 소를 제기할 필요성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 반면 채무자가 깝깝해서 채권자를 타깃으로 나 돈 갚을 의무 없다라고 내는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은 그 자체 말고 그 다툴 필요성이 좀 더 부각되어야 돼.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소의 이익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돼. 채권자가 돈 받을 거 있다라고 막 우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깝깝해서 뛰어든다라는 것이 뭔가 확실히 부각돼야 돼. 이행소송에서는 채권자 자체, 원고가 될 사람이 나 돈 받겠다 정도만 하지 꼭 채무자가 막 지금 돈을 자기가 받을 권리를 실제 다투느냐 안 다투느냐는 뭐 사실상은 다투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부각시켜야 이런 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어서 낼 수 있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이행소송은 그냥 자기가
돈 받을 권리 있다라는 것만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소의 이익은 문제 삼지 않고 통과돼. 여러분이 소송법, 민사소송법에서 배운 소의 이익이란 개념에서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 반면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거꾸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타깃으로 채권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소송을 내는 나름대로 이유가 좀 더 부각돼야 돼. 그래서 부존재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뭐냐? 채권자가 돈 받을 거 있다라고 나한테 따지는 이 장면이 부각돼서 내가 할 수 없이 채무의 존재 여부를 상대방인 채권자와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비로소 소의 이익이 인정돼. 그런 게 민사법에서 하나 중요 포인트야. 그리고 특이한 거는 우리가 이행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상대방이 돈 갚을 의무를 채권자가 증명 책임이 있다. 대여 사실 등에 대해서 채권자가 증명 책임이 있다.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된다. 즉 원고 채권자가 증명을 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자기한테 있는 것을 예컨대 차용증이라든지 예컨대 증인을 내세워서 대여 사실에 대한 이런 것을 증언을 법원 판사한테 사실 확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증언이 먹혀 들어가게 해서 자기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제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건데, 그럼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나 그 사람한테 채권 채무 관계가 나 돈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부존재 확인 청구를 탁 치면 그 채권 채무 관계는 누가 어떻게 증명할 것 같아? 누가?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냈을 때 누가 원고가 되는가? 요일 때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지. 채무자가 원고가 돼서 누구를 상대방으로 채권자를 피고로 해서 내는데, 이 다툼에서는 그럼 그렇게 내놓고 있을 때 누가 뭐를 어떻게 증명해야 돼? 내가 돈 갚을 의무가 없다. 보통 이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요새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저번에 봤을 때 우리가 그 일종의 티켓 다방 같이 해서 뭐 선불금 이런 거일 때 요새 약간 그 돈 빌리고 그런 어떤 상황이 조금 이제 변칙적이랄까? 뭐 그런 어떤 우리가 평범한 상황에서의 대여하고는 틀린 건데, 그런 경우에 요새 이제 요 채무자 입장에서 그 티켓 다방에 종속됐던 그 여자들 입장에서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가 요새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또 부존재 청구가 많이 나오는 게 교통사고 같은 게 났는데 이게 서로 누가 잘못했느냐 따지는데, 그러면 상대방 잘못했다라고 하고 나 피해 입었다라는 사람이 원고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일반론인데, 최근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막 서로 과실 있네 없네,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할 때 잘못 없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들어가는 유형이 좀 요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배후에는 보험회사가 있는 거지. 양쪽 다 이제 차량 등이니까 보험회사가 있는데,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나 잘못 없다라고 하면 가만히 일단 말로는 싸우는 거지만 소송상까지는 자기가 할 필요 없어. 깎아면 누가 해야 돼?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돈 받겠다는 사람이 원고가 돼서 내야 되는 게 일반론이지, 손해배상 청구로. 근데 요새는 거꾸로 이쪽이 나 너한테 하등 잘못한 거 없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유형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그럼 갚을 의무가 있냐 없냐는 누가 어떻게 해야 법원이 가타부타 갚을 의무 없는 것, 즉 이 경우에 원고 승소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야? 갚을 의무 없는 거지. 원고 패소는 뭐야? 원고 패소는 갚을 의무가 있는 거지, 그 채권 관계에서. 그러면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딱 던져 놓으면 갚을 의무 있는지 없는지 그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는 판결의 그 구조에서 권리 의무의 확정을 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돼? 누가 무엇을? 이 경우에 생각할 것은 원고인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한편 이 경우는 채권자가 자기 돈 받을 권리, 피고인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 있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라는 전자와 후자 1번과 2번에서 어느 쪽일 것 같아? 다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냈을 때 그렇게 내놓고 이제 싸움이 공방이 벌어졌는데 판사한테 뭐를 주장하고 뭐를 증명해서 누군가가 이제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 채무 없음을 증명해내야 된다. 1번. 2번. 채권자가 일반적인 이행소송처럼 자기 채권이 있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 2번. 1번, 2번 손 들어봐. 1번. 1번이어야 된다. 들어. 2번이어야 된다. 지금 반반인데 2번이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지금 1번 낸 사람은 자기가 냈으니까 자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갚을 의무 없다라고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번 쪽에 지금 손 들은 것 같은데 그랬으면 내가 이 질문 안 하지. 딱 이 낌새가 이상하잖아. 어? 일반적인 이행소송처럼 이 사람은 딱 던져만 놓으면 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딱 던져놓으면 채무자가 그렇게 원고에서 던져버리면 일반 이행소송처럼 채권자가 자기 돈 받을 권리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어떤 일반 민사소송법 교과서에는 안 쓰는 용어인데 내 교과서에 이런 용어를 써. 선제공격적이다. 원래는 가만히만 있어도 돼. 아까 계속 지금 이야기 전개하는 거는 채무자는 지금 채권자하고 막 지금 갚을 의무 있네 없네 막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어디까지는 심정적으로는 막 고통스럽고 그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겠지만 정작 싸움을 내와야 될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채권자지. 돈 받겠다는 사람이지. 채무자는 가만히만 있으면 심정적으로는 막 복잡하지만 형식적인 것으로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는 하등 불편한 거 없어. 누가 뭘 해야 돼. 돈 받겠다라면. 그 주장하는 채권자 돈 받겠다는 사람이 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툭 던지는 거야. 자기는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은 되는 건데. 그렇잖아. 내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뭐 굳이 내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도 이렇게 내면 결국은 채권자가 낸 것처럼 증명의 그런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이행소송을 낸 거와 마찬가지의 증명책임으로 들어가. 그래서 선제공격적이라고 그래. 그럼 그 선제공격적이라는 말이 잘 뉘앙스가 안 포착되기 힘들면 이런 상황을 내가 민사소법 수업 시간에도 해줘. 아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즉 그 교통사고에서 등장하는 경우에 부닥쳤단 말이야 둘이. 근데 서로 네 잘못이네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지금 병원에 가 있고 일단은 어떤 사고에 손해배상 막 이런 것도 가리긴 해야 되는데 막 병원에 있어가지고 이게 말인즉은 네 잘못이라고 하지만 서로 가리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뭐 이렇게 사고 내용도 봐야 되고 하는데 거꾸로 이 배후에 있는 보험회사가 어떤 법적 지식이나 그간의 노하우가 많으니까 이 병원에 있고 실은 자기네가 잘못했는지 저쪽이 잘못했는지를 가려야 되는데 그냥 먼저 탁 치고 들어가는 거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그러면 그쪽은 지금 자기네가 마음을 다 준비하고 다 증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들어오기도 전에 이쪽이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팍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조금 시간에 급급하면서 제대로 원래는 자기네들이 찬찬히 챙겨서 상대방을 상대로 돈 받겠다고 이행소송을 내야 될 판이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에 갑자기 치고 들어온 이상은 누가 증명을 해내야 돼? 자기가 증명을 해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끌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선제공격을 한다라는 기능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선제공격적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쓰는 문구인데 지금은 하려는 건 아닌데 그 교과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반적인 생활로도 생각해 봐봐. 뭐 우리가 적반하장이란 말 쓰잖아. 적반하장. 이거 지금 그런데 갑자기 대드는 거야. 이쪽이 먼저. 이게 대드니까 이게 원래는 내가 막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급습을 해오는 거야. 거꾸로. 급습을 해야도 누가 이거 자기가 공격하듯이 해내야 돼? 자기가 지금 증명을 해내야 되니까 이게
설마 이렇게 치고 들어올 줄은 몰란 거지. 이게 을이 덤비니까 그쪽에서 갑의 입장이라 주장하는데 갑자기 을이 덤벼드니까 이게 갑이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거야. 그 당황하는 것을 이용한다. 의 의미가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왕 당할 바에는 을의 입장에서는 이왕 당할 바에는 자기가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야.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그래서 많이 쓰여 최근에. 근데 정통적인 소송에 비해서는 이례적인 거야. 이례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쓰이는 게 그 선불금 티켓다방. 거기서 가끔가다 이런 사건이 나오는 거야. 아마 그 배후에는 이제 여성단체랄까 어떤 시민단체랄까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서포팅 해주는 뭐 그런 흐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게 이제 자기네들 세계에서는 또 그런 이게 법적인 거는 일반 사람한테는 어려운데 또 어떻게 본다면 당한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그러니까 변호사가 상담할 때 보면 당사자들이 이미 다 알고 와. 변호사보다 더 많이 알고 와.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요 티켓 다방류의 사건은 그 나름대로 그쪽 세상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자기네가 을이고 뭐 이렇게 해서 끌려다니는데 요새는 선불금에서 뭐 주장하는 거 요새 많이 봐. 사회질서 위반 뭐 우리도 별로 잘 안 쓰는 그거 뭐야 불법 원인 급여 그래서 뭐 부당이득 청구 못한다 막 이런 게 나오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막 너무 이 노예적으로 끌려간 경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논리를 이렇게 자기네 세상에서 이미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어느 정도 공유해서 하는 경우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순수한 일반적인 대여 개념은 분명히 아닌 건 맞는데 하여튼 최근에 그 선불금 받고서 뒤에서 이제 못 갚겠다, 의무 없다 이런 부존재 확인 청구가 등장하고 있고 교통사고에서 서로 누가 잘못했느냐, 너 물어내야 된다, 내 잘못 없다, 뭐 이런 등등 싸움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등장하고 있어.